일어나십시오. 안 되면 알았어요. 왜 잡아가지고 왜 잡아가지고 혁신학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획일적인 공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이 교과서 중심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고요. 학교와 교사의 재량권도 늘어납니다. 2009년 경기도에서 시작이 돼서 이미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제도죠. 그런데 갑자기 혁신학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며 혁신학교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학부모들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초대형 아파트 단지인 헬리오시티 내 학부모들. 지난 12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혁신학교 지정을 앞두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헬리오시티 내 초등학교 2곳, 또 중학교 1곳에 대해서 혁신학교 지정을 검토하자 학부모들은 이 학부모의 73%가 반대한다면서 이렇게 복도에 들어눕고 교육청 직원들과 심한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항의를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한 학부모에게 등을 폭행당했고 임신부 학부모가 다치는 등 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결사항전을 벌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학부모들의 주장 들어보시죠. 대부분의 학교가 일반 학교에 비해서 학력 저하가 있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것도 국감에서도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저희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혁신학교 많이 다니다가 저희 헬리오로 혁신학교가 싫어서 오신 많은 학부모들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학력 저하, 그러니까 아이가 혁신학교에 다니면 공부를 못하고 대학교에 가기 힘들까 우려가 된다, 이런 지적인데요. 혁신학교를 가면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열정적 교사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암기식으로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은 자기가 흥미 없는 학생들의 그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나 이런 건 제고하지 않고 지식의 양을 늘리는 데만 초점을 놔두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학생은 반절이 자버려요. 지금 학교 교실이 그렇게 황폐화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혁신학교는 주로 잠든 학생을 깨우는 학교 혁신, 교육 혁신, 학교 개혁, 학교 민주화라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돼서. 엄마들은 이제 공부 안 해서 걱정하라는데 아이들은 학교 가는 거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즐거워해요. 중학교 진학을 해서 보니까 뭐 시험 봤을 때 굉장히 학력이 떨어진다거나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을 했는데 20일 만에 이제 적색 수배가 내려왔습니다. 10년치, 20년치 과거 것도 다 찾아내기는 합니다. 잠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 이 적색 수배가 어떤 건가요? 지난달 그 11월 22일에 이제 충북 제천경찰서에서 경찰청을 통해서 이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을 했는데요. 20일 만에 이제 적색 수배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적색 수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체포영장이 발부된 그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 살인 강도 강간 강력범죄 관련 사범, 그리고 이제 폭력 조직 중간 보스 이상의 조직 폭력 사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당이 되는데 5억 원 이상의 경제 사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그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요청한 것인데, 이 만약에 이제 적색 수배가 내려진다면 인터폴에 가입이 돼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 180여 개국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 세계 사법 당국의 이 수배자의 사진과 지문이 전부 다 공유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적어도 그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제 그 옮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왕성하게 방송 활동을 하다가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제 하차를 하고 모습을 감춘 상태고요. 그리고 형인 산체스 같은 경우도 신곡을 발표하겠다라고 홍보까지 했는데 지금 그것도 연기를 하고 갑자기 잠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이 가족들이 아마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비투의 그 금액하고는 이게 좀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1,000만 원 단위가 아니고 또 이제 수십억이고요. 또 20년 전인 그 1998년도에 이 그 범죄를 저지른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좀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 당시에 젖소 농장을 했는데 젖소를 다 팔고 그다음에 사료까지 다 팔고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로 가는 그 공항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돈을 갖다 받고 갔다는 거죠. 사실 뉴질랜드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민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에 피눈물을 내고 호의호식을 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뭔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이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얼떨결에 뭔가 귀국을 하겠다, 또 협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2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뭔가를 변제를 하려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형사적인 책임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뭔가 그 아들들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잠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게 잠적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텐데 말이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 사기 의혹의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워낙 사건이 오래됐다 보니까 예.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내역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자체적으로 재량적으로 결정하지만 3년, 5년 보통 이렇거든요. 근데 네. 보통 수사할 때 보면 10년치, 20년치 과거 것도 다 찾아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신용정보법에 금융기관은 고객과 거래가 종료되고 5년 안에는 그 신용정보를 삭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의 이제 취지는 이런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시키거나 개인정보 침해의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 봐 이런 규정을 뒀는데 만약에 이런 규정 때문에 5년 지난 자료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입출금 거래 내역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들은 소명하는 데 조금 더 곤란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자료 이외의 다른 자료로 또 소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혀 이 그 금융거래가 없다라고 해서 그 입증을 못한다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뭐 증거들이 사라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네, 아니 거죠?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이면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료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다른 자료 예를 들면 차용증이라든가 목격자라든가 그 당시에 진술을 받아놨던 뭐 확인서라든가 이런 것들로 피해 사실을 추가적으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을 급식이라고 말하는 이른바 요즘 애들. 오늘 더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모델 한현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스로 급식이라고 한다고요? 네, 이제 급식이라는 경우에는 이제 요즘 학교에서 이제 급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식 먹는 친구들 보고 급식이라고 이제 합니다. 아, 근데 본인을 특별히 지칭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학교에 다니고 급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급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델 데뷔할 당시 지금 18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2년 전 16, 중학생이었어요? 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데뷔를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무대에 섰을 때 그 기분? 아, 정말 떨렸죠. 이제 저는 모델이 꿈이었고 이제 모델이 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처음으로 데뷔쇼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때 FW셔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옷이 되게 두꺼운데 저는 백스테이지에서 떨고 있었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떨고 있었는데 되게 그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이제 너가 첫 번째로 나가서 빛을 발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그 말에 되게 힘을 받았던 것 같고요. 되게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추억이고 되게 뜻깊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본인을 보는 시선은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낍니까? 네, 그래도 많이 달라졌다고는 느낍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진 게 실례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모델이. 근데 왜 굳이 그런 직업을 선택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원래 되게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이제 피부색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되게 이제 어디 좀 사람 많은 데를 가다 보면은 되게 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선들 그렇게 신기하게 보는 것들이 너무 부끄럽고 되게 싫었었는데
이 모델이라는 직업을 하면서 이 모델은 제가 런웨이를 하면은 다들 이제 저를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모델 일을 하면서부터 그런 시선들을 조금 즐기게 된 것 같아요. 네. 지난해였죠. 그 타임지, 미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영향력 있는 10대 30인에 꼽았습니다. 왜 그렇게 선정됐다고 보십니까? 저도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 되게 실감이 안 나고요. 그냥 이렇게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상 같습니다. 남들과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다. 다른 부분들을 갖고 계셔요. 뭐 여러 가지 뭐 재능도 그럴 것이고. 그 다르다는 것 전반적으로 본인에게 좀 힘든 요인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장점으로 생각했습니까? 솔직히 어릴 때는 조금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커가면서 오히려 이게 좀 더 장점이 됐고 그냥 저 좀 더 이제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동생을 많이 좋아하시죠? 아, 네, 동생들. 특별히 좋아하는 동생이 있다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막내가 이제 출산을 했는데요. 갓난아기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조금씩 크면 클수록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막내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더 듭니다. 그럼 나이 차가 17살? 18살 18살 차. 아래 동생이 총 5명? 네, 이제 5명 있습니다. 5명이 된 거죠. 그 동생들은 어떤 한국에서 살기를 바랍니까? 아직 어려서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동생들도 모두가 어우러서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어울려서 행복하게 사는. 모두가 행복해하는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을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되게. 얘들아 안녕. 너네들이 YTN을 볼지 모르겠지만 나 YTN 나왔어. 나랑 친구해줘서 고맙고 자주 보자. 사랑한다.